지난 2018년도 크리스마스 때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프랑스에서 직접 윤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윤정희 씨, 백건우 씨 부부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 이 단독으로 채널A가 만나서 이 부부를 인터뷰했던 내용.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로 크게 발병이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때예요. 공개되기 전이에요. 맞죠. 하지만 병은 조금씩 앓고 있기 시작했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 대중 매체와 이 만나서 본인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의 영상을요.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보, 우리 처음 결혼 전에 있던데. 아, 그래? 남의 우리를 데려다주면은 네. 이 연기를 안 가르치고 저기서 내려다 달라 그래서 아, 네. 안 들키려고. 아, 저쪽이에요, 저쪽. 댁이 어디시죠? 저희들이 문 앞까지 그러면, 아니, 저쪽이. 자, 저 장면은 지금 우리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동정민, 당시 프랑스 파리 특파원일 때 가서 만나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취재진이 만나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프랑스에서 연애하던 이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누는 장면인데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연애 이야기도 굉장히 뭉클하다면서요? 엄청납니다. 네. 1972년도에 만납니다. 네. 최고의 청년 피아니스트와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독일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윤희상 이 세계적인 음악가의 네. 심청이라는 오페라 작품이 열리는 콘서트장이에요. 네. 그때 윤정희 씨는 효녀 심청에 주연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화가 독일에서 상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페라 자리에 콘서트에 초대받았고 네. 백건우 씨는 청년 음악가로 왔고 아하. 거기서 자리를 찾고 있는데 백건우 씨가 자기 자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청년인데 차분하게 생겼고 친절하다. 그러다가 2년이 돼서 교제가 시작됐고 2016년에 이 제불 이 화가 네. 이응로 선생의 집에서 네.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하. 프랑스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영화 배우라 올렸어요. 그런지 영화 같은 또 결혼식과 영화 같은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사랑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영화 같지 않은 것은 네. 말년까지 너무너무 인고 부부로 아하. 하셨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신 장면도 보시면 짐작을 하셨겠지만요. 우리 특파원이 이 촬영을 할 당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50년 가까이 인고 부부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보시죠. 너무 추워. 미치고 고장나시고 좀 봐라. 아이고, 추워. 데이트 하시면 선생님 바래다 주신 거예요? 아니, 따로 데이트할 필요가 없었어. 이거 얼마나 좋아. 아, 너무 좋다. 정말 오늘 참 좋다. 날씨가 너무 저 좀 봐, 저 해 좀 봐.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또 열심히 본인 자신을 또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의 이 장면과 앞부분에 했던 얘기를 조금 합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청원글에 윤정희 씨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를 앓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하지만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남편이죠. 남편이 절대 아니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거 영상을 들여다봐도 참 오랫동안 인고부부같이 사랑을 이어왔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랑스 법원에서도 윤정희 씨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준 내용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사실 청와대 청원글로 이 프랑스에서 송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를 앓는 분은 이제 법률 행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과 또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건우 남편과 그 따님이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자 윤정희 씨의 형제 자매들이 이 지정을 철회해달라라는 이의 신청을 했고, 사실
1심, 2심, 항소심까지 가게 됐는데 네. 프랑스 법원의 판단은 윤정희 씨가 가족들의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일방의 견해에 불과한 것 같다. 네. 이 부분 확실하게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 금전을 횡령했다는 그 형제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다소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가족들의 보살핌도 상당히 잘 받고 있고 이 치매와 관련해서도 가족들의 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후견인으로 딸과 그 남편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 철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실요, 이 지난해에 배우 윤정희 씨가 이 예술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이 시상식에 윤정희 씨가 참석하지 못했고요. 남편인 백건우 씨가 대신 이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수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터뷰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영화배우 윤정희는 항상 90세까지 영화 촬영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하고 싶다고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말 그날에는 여전히 스케줄이 뭐지? 촬영 준비해야지. 의상은 준비됐나? 하면서 항상 그랬듯이 머릿속에는 시나리오와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리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였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도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굉장히 울먹이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만 사실 윤정희 씨 하면 시대를 풍미했던 맞아요. 정말 그 당시에 네. 내로라했던 연기자들 중에 최고의 그렇습니다. 이거 배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트로이카로 또 거론되고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있죠. 세 명. 아니, 워낙 그 당대에 네. 최고의 여배우들이 우리나라 영화가 5, 60년대 황금기긴 했지만 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트로이카는 그 다음이고 오히려 이때는 원톱이었습니다. 70년대는 윤정이 원톱이었다. 아하. 근데 물론 이제 다른 팬들도 있으니까 섭섭했을 네네네. 거예요. 문희 씨 네. 팬도 있을 거고 네. 김지민 씨 팬들도 많이 계실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카가 형성되긴 했지만 네. 80년대가 트로이카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미희 씨, 유지인 씨, 정윤희 씨 이 중에는 지금은 스크린에서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60, 70년대는 이건 제가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네. 항상 할아버지 방에는 네. 해마다 윤정희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아, 고운 요즘 한복을 뭐 차려입은. 김페이 네. 책받침이 있듯이 책받침은 또 그것도 옛날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청소년 시절엔 그렇지만 네. 할아버지의 방에 네. 윤정희 씨의 달력, 그러니까 한국의 고전 미인의 표상 같은 마치 그냥 달력이라 뭐 요즘에 이 브로마이드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그 이 한국 고전 미인의 초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릴 때 60년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취학 아동의 시절인데 네. 윤정희 씨가 원탑으로 남아 있고 네.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70년대에는 신상욱 최윤희 씨의 납북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윤정희 백건우 부부는 77년도에 동유럽을 여행하다가 납북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구사일생으로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탈출했기에 망정이지 네. 정말 냉전 시대에는 이 또 북한에 타겟이 됐던 네. 그러한 문화예술인이다. 이런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무려 출연 작품이 330여 편입니다. 네. 자, 일단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그리고 따님 이렇게 세 가족이 프랑스에서 어렵게 지금 병간호를 하면서 나름 이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이제 백건우 씨의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윤정희 씨가 좀 병이 차도가 있고 또 건강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잠깐이라도 우리 화면에 네. 얼굴을 비춰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멀리서라도 저희가 간절하게 응원을 하겠습니다.